비만은 가난병. 네, 뒤에 물음표를 붙이셔야 되는데요. 네. 네. 그 소득을 가지고 분위를 20개로 나눠가지고 1분위부터 20분위까지 구분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장 못 사는 게 이제 1분위가 되고 가장 잘 사는 게 20분위가 된대요. 네. 근데 이 중에 일반 비만율 같은 경우에는 18분위가 그 비율이 제일 높다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질병과 직결되는 고도비만 이상의 비율은 저소득층일수록 높다고 해요. 고도비만율 최고가 1분위에 몰려있다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빈과 부가 비만까지 대물림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비만인 확률이 높아진 거고 네. 그게 또 대물림돼서 질병으로 이렇게 네. 계속 그 대물림이 된다. 네. 뭐 그런 말씀이신 거 같네요. 사실은 뭐 여기저기서 주워 듣기로는 뭐 보통 평균 체중이나 뭐 보통 체중, 정상 체중보다 조금 더 높이 나가야 뭐 건강하다더라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고도비만 같은 경우에 이제 말이 달라지죠. 네. 성인병이나 이제 순환계 질환 같은 경우에는 고도비만이 굉장히 큰 원인이 되니까. 네. 근데 사실 뭐 아름다움도 아름다움이지만 건강 때문에 이 문제가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점점 마트 같은 거 생기고 그러면서 가공식품, 뭐 과자, 그리고 쇼트닝이랑 마가린 들어간 거, 아니면 쇼트닝이랑 마가린 자체, 아니면 패스트푸드, 그리고 첨가물이 많이 들어간 가공식품, 즉석식품 이런 거 팔리면서부터 사람들 비만율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또 네. 그런 음식들이 입에 네. 또 되게 짝짝 붙어요. 사실 그런 음식들이 정말 준비 시간도 굉장히 짧고 그리고 가격도 굉장히 싸고 그래서 사실 저소득층 아이들이 되게 많이 먹는 음식이기도 하고 편의점 같은 데 가도 그런 것들만 많이 팔고 있잖아요. 직장인분들도 그렇고 뭐 학원 다니느라 바쁜 애들도 그렇고 그냥 다 그런 것만 먹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건 조금 번외의 이야기이긴 한데 그 청소년 그 복지카드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일반 식당이나 마트에서 쓸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고 보통 이런 가공식품만 조달할 수 있는 편의점 정도에서만 지원이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되게 다양한 양태로 비만이 정말 빈부에 따라 대물림 되고 있다는 거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이렇게 비만한 상황은 아니었었거든요. 사실 고도비만 이런 건 아니시잖아요. 고도비만이에요. 아, 그래요?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런데 심각하게 제가 고도비만인데 그렇게 보이지 않으셨는데 네. 아픈 데를 찌르셨어. 이게 왜 그러냐면은 고도비만이 오래 진행되면 될수록 사람들을 어떻게 착시 효과를 일으켜서 고도비만이처럼 안 보이게 할 수 있을까라는 나름의 연구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건 좀 사담이고 네. 근데 보면은 식원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식원병. 음식이 원인이 되는 병. 네. 이제 비만이 대표적인 질환이고 그리고 실제로 비만하게 되면은 생길 수 있는 성인병들이나 이런 게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성인들만 걸리는 병이잖아요. 네. 고혈압이나 이런 게 이제 노년성 질환이랬는데 그 앞에 소화를 붙이는 경우가 많이 생겼어요. 특히 이제 아기들은 자기 식습관을 제대로 조절하는 거를 부모한테 결국 배우게 되고 학교에서 네. 배우게 되는데 아기 때부터 소화 비만으로 가버리면 그건 진짜 걷잡을 수 없는 열차를 타는 거거든요. 아 그럼요. 네. 그게 이제 몸의 질환도 몸의 질환인데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맞아요. 어마어마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렸을 때 고도비만이었기 때문에 그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막 많이 했었어요. 뭐 2달에 30kg도 빼보고 뭐 안 먹고 막 거식증도 좀 증상이 오고 그랬었는데 그런 부작용들을 생각한다면 이 소화 비만을 단순히 이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좀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런 먹기 좋은 음식들을 생산해내고 그거를 허가한 거는 국가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기업의 이권이 같이 맞물려 있는 거고요. 네. 트랜스지방 막 아무렇지도 않게 먹게 하면서 그렇죠. 네, 네. 그런 거죠 지금. 그 요즘 저는 우려되는 게 편의점에 보면 이제 이건 좀 번외적인 얘기지만 뭐 백선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백주부 뭐 이런 거. 그 백종원 씨가 만든 음식이 되게 불건강해요. 맛있는데 맞아요. 설탕 들어가는 양 그렇게 보니까 때려 넣으면은 그거 애들 어렸을 때 그렇게 설탕 먹으면은 그렇게 못 먹죠. 나중에 설탕 없이 못 먹잖아요. 예, 당 의존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당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뛰기 때문에 그거 관리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고 그래서 이런 식원병들을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그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사실 뭐 지금은 뭐 배고프다고 막 말라 비틀어지고 이런 시대 아니잖아요. 아, 그럼요. 근데 음식 자체가 이제 문화가 되어버렸고 이제 좋은 음식을 먹으려면 더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식품 질도 질이지만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비만해졌어요. 그 이후에 다이어트 식품이나 약을 구매하기 위해선 정말로 많은 돈이 필요해요. 그렇죠. 정말로 많은 시간과 정말로 많은 돈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은 이제 부자가 아니라면 사실 그걸 부담하기가 쉽지가 않아지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운동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새 뭐
크로스핏이니 뭐 PT니 이런 것도 진짜 엄청 비싸더라고요. 네. 결국 건강이랑 약간 사회성 같은 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건강 관리가 정말 필수가 되어야 하는 시대가 됐는데 그런 게 다 비용으로 계산돼 버리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 실제로 우리나라 영유아의 비만율이 7년 만에 2배로 높아졌대요. 네. 특히 저소득층 가정에서 영유아 비만이 정말 많은 걸로 나타났는데 뻔한 게 뭐 라면도 종류별로 엄청 많이 나오고 맛있는 게 편의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도 돈이 없어가지고 돈이 없을 때는 항상 편의점을 가는데 그러면 진짜 적은 돈으로 진짜 맛있게 고열량으로 맞아요. 먹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약간 의문이었던 게 이런 가공식품들은 기계를 통해서 화학적인 공정 혹은 뭐 기계적인 공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좀 더 이제 그 가공 절차가 까다로워지는 게 맞잖아요. 근데 자연식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따오는 거잖아요. 혹은 이렇게 그냥 채취해 오거나 뭐 치즈랑 버터도 그렇게 막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음식은 아니잖아요. 근데 가격은 정반대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의문이었어요. 역시 그렇게 막- 대량 생산이죠. 네. 저가의 식품을 많은 사람들한테 제공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그 네. 대량 생산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을 싸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들어가는 원료나 이런 게 값싼 원료가 들어가겠죠. 비싼 원료는 절대 못 넣죠. 근데 아까 이 작가님 말씀하셨던 그런 자연식품이라든지 이런 거는 신선도 유지가 되게 중요하겠죠. 아, 신선도 유지. 예,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고가로 뛰겠죠. 왜냐하면 중간에 화학 첨가라든지 이런 걸 하면 안 되니까. 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면은 약간 이제 유통 같은 부분도 되게 눈여겨봐야 한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생협이라든지 이런 거 애용하시는 분들 많아요. 네. 뭐 특정 메이커긴 하지만 뭐 초록마을이라든지 동네마다 이렇게 이용하시는 주부들 뭐 현명하게 소비를 해서 아이들에게 먹이는 음식 자체를 신경 많이 쓰시는 분들은 그런 쪽 많이 이용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일반 공장이나 이런 데서 생산된 제품도 못 먹게 하고 뭐 과자 이런 거 못 먹게 하고 저도 이제 우리 집 아이들은 가급적 과자 못 먹게 하거든요. 그럼 과자 있으면 쓰레기통에 집어 넣어버려요. 그 아예 사지도 못하게 하고. 좀 솔직히 막 자연주의 막 이런 건 아닌데 네, 막 인텔리겐치아 운동 같은 거 보니까 뭐 자기가 먹을 거 스스로 이제 재배를 해서 먹는 그런 지식인들 운동에서 따온 그런 건데 그런 게 약간 일리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자기가 먹는 거를 이제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시대가 온 것 같아서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그때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패스트푸드점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왔거든요. 정책적으로요? 네,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올 거니까 그런 어. 입맛에 맞게 그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왔던 기억이 나요. 뭐 그때 당시 패스트푸드점이라든지 피자 뭐 이런 거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음식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신기한 게 많다. 뭐 스파게티 뭐 이런 거 듣도 보도 못한 음식들이 네. 많이 들어오고 햄, 뭐 소세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어떤 학자가 연구를 했었는데 예전에 88년도 이후에 대한민국에서 여성들이 뭐 여성계 암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대장암이라든지 발병률이 월등히 높아졌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무시하지 못할 연구 결과네요. 이어서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럼 그렇죠. 진짜로. 그리고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게 제 와이프가 이제 패스트푸드점에서 오래 일을 했어요. 그래서 데이트 당시 이제 햄버거를 이렇게 직원들은 몰래 이렇게 가지고 네.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연애 시작할 당시에 체중이 한 80kg 됐는데 한 달 만에 한 95kg까지 찌더라고요. 와, 왜냐면 차에서 햄버거를 주니까 심심해서 한 두세 개씩 이렇게 먹고 그랬더니 심심해서 두세 되게 개씩이요? 그리고 또 유명한 영화 슈퍼사이즈미 네. 그 영화를 보면 잘 나와요. 그 패스트푸드의 유해성이라든지 맞아요. 네. 예,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비만이 돼가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심지어 뭐 학교 자체적으로 뭐 탄산음료 자판기를 없애버린다든지 그리고 좀 웰빙 푸드로 이렇게 급식을 제공한다든지 그런 운동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죠. 뭐 교조적으로 패스트푸드 먹으면 너네 다 뒤진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패스트푸드 업체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 얄팍한 상술이나 그런 횡포 이런 걸 좀 보고 싶다는 거죠. 네. 햄버거도 원래는 균형 잡힌 식단 중에 하나였어요. 야채 있고. 그리고 사이즈도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그 슈퍼 사이즈미에서도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 소비자로부터 얼마만큼의 이윤을 더 창출하기 위해서 그거를 네. 사이즈를 늘리는 거예요. 조금의 금액을 추가하면 사이즈업 해줄게 라는 식으로 더 그렇죠. 많이 팔아먹게 만든다는 얼마나 거죠. 달콤합니까? 네. 200원 더 내면 사이즈가 더 는 그 음식이 이렇게 나오고 하니까 포만감도 좋고 몸도 안 좋아지고. 제가 영화관에서 일했을 때가 생각나는데 항상 고객님들께서 뭐 카라멜 팝콘 레귤러 주세요 이러면 항상 그거거든요. 고객님 500원 더 추가하시면 이 사이즈로 되는데 하면서 보여줘요. 근데 맞아. 크기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500원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거의 2배인데 이렇게 보여주시면 고객님들이 항상
아 그럼 그냥 큰 거 주세요 이러거든요. 항상 그걸 매뉴얼대로 외웠었는데 그런 상술. 그렇죠. 그래서 많이 먹게 되는. 그리고 좀 아까 전에 저소득층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싸면서 건강한 음식이 좀 나와야 되는데 제가 우유를 좀 자주 먹거든요. 근데 저지방 우유를 웬만하면 먹어요. 근데 항상 한 50원, 뭐 100원씩 비싸잖아요. 네. 다들 아시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거거든요. 네. 원래 아세요? 다른 나라에서는 저지방 우유가 오히려 싸요. 왜냐면은 우유 자체가 지방이 많고 영양이 많고 이래야지 더 비싸고 더 가치가 있는 우유라고 판정이 되는 건데 심지어 그 저지방 우유는 지방을 빼고 그 뺀 지방으로 가공할 때 뭐 치즈를 만든다거나 다른 것에 쓰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저지방 우유가 싸야 되는 게 정상적인데 우리나라만 프리미엄을 붙여서 비싸게 팔고 있거든요. 네. 약간 이런 부분들도 너무 인식이 이렇게 싸면 몸에 안 좋은 거, 비싸면 몸에 좋은 거 이런 심리를 좀 이용한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점들도 좀 고쳐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잘 먹지 못해서 비만이 된다. 잘 먹는다는 건 많이 먹는다는 게 아니라 네. 좋은 음식을 선별해서 먹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있다. 네. 그런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 급식이나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뭐 이미 어떤 시에서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제공했었던 지자체 단체장이 계시는 반면에 가난한 집 애들한테 줄 밥이 없다고 하면서 무상급식을 중단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주민소환운동까지 갔었던 그래요. 그런 멍청한 도지사 새끼도 있었죠. 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아동 비만, 잘 먹지 못해서 생기는 이런 비만이라든지 질병에 대해서 국가도 이제 관심을 갖고 좀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서 똑같잖아요. 뭐 세리미법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맞아요. 이런 거나 다 아이들을 위한 거거든요.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출산지도 같은 멍청한 거 만들지 말고 그러니까. 애들 잘 키울 생각을 좀 해서 그럼요. 아까 네. 전에 그 이상한 뭐 박물관 있지 않았나요? 네.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래요. 그 돈으로 우리 아이들 잘 먹게 해주면 좋겠는데 진짜 네. 그래요. 이 작가님이 준비하신 시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이렇게 비만한 상황은 아니었었거든요. 사실 고도비만 이런 건 아니시잖아요. 고도 비만이에요. 아 그래요?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런데 심각하게 어. 제가 고도 비만인데 그렇게 보이지 않으셨는데 네. 아픈 데를 찌르셨어. 이게 왜 그러냐면은 고도 비만이 오래 진행되면 될수록 사람들을 어떻게 착시 효과를 일으켜서 고도 비만이처럼 안 보이게 할 수 있을까라는 나름의 연구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건 좀 사담이고 네. 근데 보면은 식원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식원병. 음식이 원인이 되는 병. 네. 이제 비만이 대표적인 질환이고 그리고 실제로 비만하게 되면은 생길 수 있는 성인병들이나 이런 게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성인들만 걸리는 병이잖아요. 네. 고혈압이나 이런 게 이제 노년성 질환이랬는데 그 앞에 소화를 붙이는 경우가 많이 생겼어요. 특히 이제 아기들은 자기 식습관을 제대로 조절하는 거를 부모한테 결국 배우게 되고 학교에서 네. 배우게 되는데 아기 때부터 소화 비만으로 가버리면 그건 진짜 걷잡을 수 없는 열차를 타는 거거든요. 아 그럼요. 네. 그게 이제 몸의 질환도 몸의 질환인데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맞아요. 어마어마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어렸을 때 고도 비만이었기 때문에 그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막 많이 했었어요. 뭐 2달에 30kg도 빼보고 뭐 안 먹고 막 거식증도 좀 증상이 오고 그랬었는데 그런 부작용들을 생각한다면 이 소화 비만을 단순히 이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좀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런 먹기 좋은 음식들을 생산해내고 그거를 허가한 건 국가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기업의 이권이 같이 맞물려 있는 거고요. 식품 이런 거 팔리면서부터 사람들 비만율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또 네. 그런 음식들이 네. 입에 또 되게 짝짝 붙어요. 사실 그런 음식들이 정말 준비 시간도 굉장히 짧고 그리고 가격도 굉장히 싸고 그래서 사실 저소득층 아이들이 되게 많이 먹는 음식이기도 하고 편의점 같은 데 가도 그런 것들만 많이 팔고 있잖아요. 직장인분들도 그렇고 뭐 학원 다니느라 바쁜 애들도 그렇고 그냥 다 그런 것만 먹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건 조금 번 외의 이야기이긴 한데 그 청소년 그 복지 카드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일반 식당이나 마트에서 쓸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고 보통 이런 가공식품만 조달할 수 있는 편의점 정도에서만 지원이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되게 다양한 양태로 비만이 정말 빈부에 따라 대물림 되고 있다는 거죠. 네. 비만은 가난병. 네, 뒤에 물음표를 붙이셔야 되는데요. 네. 네. 그 소득을 가지고 분위를 20개로 나눠가지고 1분위부터 20분위까지 구분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장 못 사는 게 이제 1분위가 되고 가장 잘 사는 게 20분위가 된대요. 네. 근데 이 중에 일반 비만율 같은 경우에는 18분위가 그 비율이 제일 높다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질병과 직결되는 고도비만 이상의 비율은 저소득층일수록 높다고 해요. 고도비만율 최고가 일본에 몰려있다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빈과 부가 비만까지 대물림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비만인 확률이 높아진 거고 네. 그게 또 대물림돼서 질병으로 이렇게 네. 계속 그 대물림이 된다. 네. 뭐 그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사실은 뭐 여기저기서 주워 듣기로는 뭐 보통 평균 체중이나 뭐 보통 체중, 정상 체중보다 조금 더 높이 나가야 뭐 건강하다더라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고도비만 같은 경우에 이제 말이 달라지죠. 네. 성인병이나 이제 순환계 질환 같은 경우에는 고도비만이 굉장히 큰 원인이 되니까. 네. 근데 사실 뭐 아름다움도 아름다움이지만 건강 때문에 이 문제가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점점 마트 같은 거 생기고 그러면서 가공식품, 뭐 과자, 그리고 쇼트닝이랑 마가린 들어간 거, 아니면 쇼트닝이랑 마가린 자체, 아니면 패스트푸드, 그리고 첨가물이 많이 들어간 가공식품, 즉